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오늘 미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장 잠깐 여쭤보고 갈까요? 네네. 오늘 소매 판매 그 실적 나온 부분 보고 아무래도 또 위원님의 분석도 궁금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타깃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월마트는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부분에다가 오늘 월마트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오늘 6천억 8천억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지금 12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월마트가 지금 생긴 이래 지금 20년 만에 최근에서 보면 가장 최고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기억하시면 7월 10일부터 해갖고 빅테크가 좀 쉬고 그때 7월 16일 고점으로 주가가 훅 떨어지는 기억이 있었죠. 그 최저점이 8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 떨어진다. 아마 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딱 그때 되면 미국 경제가 다 망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큰일 났고 이제 미국도 이제 큰일 나고 이제 뭐 엔캐리가 나고 뭐 끝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S&P 500과요. 그리고 다우지수가요. 고점 대비 지금 0.8%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되겠네요. 모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 다시 사상체고가 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다시 제자리에 다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그리고 오늘 타겟까지 보여드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견조하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똑같은 말씀 반복드린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요즘도 얘기하고 있는 분 뭐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발표되는 S&P 500 기업들의 CEO들은 경기 침체를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작년보다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그 기본에는 소비가 왕성하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가 팡팡팡팡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타겟도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뭐 못하지만은 그만큼 여전히 멤버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보면 그 타겟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제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만큼 미국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탄탄하다는 믿음을 여전히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난주 이번 주까지 오늘 나왔던 소매 판매 실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타깃 오늘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소비가 탄탄한 것을 경기 둔화 너무 과잉 대응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자리로 다시 와 있는 뉴욕 증시 확인했습니다.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거기다 월마트 6일째 상승이에요. 아마 사상 최고. 네, 5일째 사상 최고. 오늘도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뉴욕 증시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8월과 9월에는 또 미국 대선에서는 어떠한 변동성을 나타낼지 우리가 지금 하락에서 다시 지금 반등을 하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향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박빙의 경쟁보인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에서는 이제 부통령 후보 보통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여러 또 주인공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하루가 다르게 당선 확률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8월, 9월은 변동성에 있던 대선의 달이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해도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의 어떤 권력에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런 와중에 8월과 9월, 뭐 10월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서 흔들거림을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었다, 역사적 통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은 지금 박빙을 치열한 경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당선 확률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자 보면은요. 카말라 해리스가 5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45%였고요. 8월 20일자리 어제 오늘까지 보면 50% 대 48%로 다시 조금 더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조금 꺼림칙하는
어떤 경제 정책도 나왔고 그 틈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어떤 공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걸 차치하고 그동안의 그런 8, 9월 달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8, 9월의 역사적 흐름은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8월과 9월은 성적표가 상으로 보면 특히 9월을 보면은요. 집권 1기 1년, 2년, 3년차, 4년차인데 4년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은 9월 달에 좋지 않았던 성적표를 보였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통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8월도 반반인데 집권 4년차에 보면 이렇게 좋기도 하였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은 좀 컸던 8월과 9월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선거에 따른 영향이 되겠는데요. 선거 전에는 시장의 더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현재 이기고 있는 현재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혹시 질 경우에는 그만큼 변화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카말라와 지금 트럼프의 후보 간의 박빙의 경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각종 정책이 시장을 좀 자극할 만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에 보면 이런 7, 8, 9, 10까지 해서 어떤 섹터가 그나마 선방했냐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떤 점유율이 나올 건 간에 과거와 이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전통적으로 좀 강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 섹터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왜냐하면 아프거나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은 뭐 10박스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요가 나오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섹터랑 필수 소비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 섹터하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마찬가지 앞선 코너에도 보셨지만 소비재 상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다 꾸준하다는 것인데 딱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 항상 보면 8, 9, 10월, 11월 초까지 뭐가 커지냐면 완만하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빅스 지표를 할 수 있죠. 변동성 지표. 우리는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지표는 좀 꾸준하게 올라갔다는 것이 과거의 상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목할 것은 연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금리는 인하하는데 인할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금리 인하하면 내가 너 대통령 되면 너 파이어하겠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뭐 변동성이 있겠죠, 그것도.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극적인 요인이 나오겠지만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저변동성 주식에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변동성이 뭐냐라고 딱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딱 저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 대비 움직임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타 1보다 적거나 1에 근처에 있는 거, 시장 정도만 움직이는 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딱 예를 들면 S&P 500이 한 8, 9% 떨어졌을 때요, 이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30, 40% 떨어진 거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이고 변동성이 적은 주식에 가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사상체 효과를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빅테크의 중심 좋습니다. 빅테크가 여전히 앞으로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커져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에 3분기 들어서는요. 7월 이후 보면 빅테크란 주식이 지금 S&P 500 평균보다 성과가 좋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빅테크가 말고도 다른 주식으로 좀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변동성이 있는 주식을 직접 여러분들 매매하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ETF는 대표적인 것이 SPLV라는 ETF가 있습니다. 저변동성 주식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여기 들어있는 주식의 대표적인 주식이 벅스에스웨이,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는 69달러 정도 되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오늘도 기록하고 있겠고요. 비슷한 성격이 USMV라는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되겠는데 역시 미국의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갖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라일리라든가 T-모바일 이런 것들, 웨이스트 커넥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주식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쉽지 않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퀄리티 주식입니다. 퀄리티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의 어떤 변동성, 주가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네. 대표적으로 ROE라든가 ROIC, 즉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주로 다루는 것이 퀄리티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좀 중요하게 보나 봐요. 퀄리티 주식 계속 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퀄리티 지표가요. 그래서 퀄리티 지표 여기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부채 비율이 낮은 거라든가 이익의 성장률 정도를 다 따지는 것들인데요. 이거 역시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있는 ETF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 분명히 좋고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외의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가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가을은 변동성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겠느냐? 저변동성 주식 얘기를 했고요. 좀 매매하기 힘드니까 ETF 소개했고요. 퀄리티 지표가 높은 주식. 자,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섹터가 강했나 봤더니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완전 한눈에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업종 섹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 주목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메가 트렌드입니다. AI의 부상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밸런스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네, 그 AI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엔비디아 그러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 대장이죠. 좀 시장을 그것도 역시 좀 확산시켜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에서 밸런스에서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해서 투자 잠재력이 여전히 있는 주식을 4개를 선택했는데요. 4개 주식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웨스트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클라우드라든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물류 수요 증가로부터 수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젠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데이터 센터 연결 솔루션 쪽에 서비스를 집중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테라단은 아마 많은 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AI 칩 시장에 필수적인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콘스텔 에너지도 대표적인 유틸리티 쪽이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국내와 비슷한 게 AI 기반의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미국 주식 4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시죠. 10년 내 최고 실업률. 예, 오늘 이제 고용지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 수정치가 발표됐는데 실업 우려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한 그 하향 조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발표된 거는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신규 고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좀 추정돼서 좀 적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랑 뭐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발표된 것이 실업률이 1년 만에 또 최고치로 올라가는 4.3%까지 올라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없는데요. 흥미롭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1년 안에 네가 해고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않느냐를 물어봤거든요.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고용시장이 약간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자체 보면 실업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커멘트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연간 고용 증가 하향 조정된 부분과 실업률 굉장히 높게 판단된 부분들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거의 이 부분에서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CNBC에서 보도된 외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번스타인의 선택입니다. 번스타인은 고객들에게 변동성이 클 때 가장 좋아하는 기술주를 매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IB라든가 증권사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쉽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증권사가 IT에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상당히 이쪽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애플도 마찬가지, 뭐 테슬라 뭐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증권사가 번스타인입니다. 네. 번스타인에 사코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분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좀 수년째 매도 의견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는 대표를 책임지고 있는 리서치에서 발표한 나름 자기네가 선택했으나 이 네 개는 좋다라는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게 많은 분들 다 아시는 우버와 델, 그러니까 델은 델 컴퓨터가 되겠죠. 아마존, 브로드컴은 이 네 개는 자기네가 받더라도 싸다, 살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스타인의 특징을 알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4가지 주식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